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퇴근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장을 지켜보신 분들께는 좀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203으로 9.99% 내렸습니다. 거의 10%가 하루 만에 빠진 겁니다. 코스닥도 7.94% 하락했고요. 장중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먼저 오늘 무엇이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가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SK하이닉스가 12.47%, 삼성전자가 12.31% 급락했고요. 어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가장 크게 빠진 종목이 됐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전자부품, 로봇까지 최근 강했던 업종이 예외 없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상생한 섹터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편의점이나 음식료 같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일부 테마주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피할 곳이 거의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빠졌을까요? 핵심은 쏠림의 역회전입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실상 이 두 종목이 끌어올린 아주 좁은 상승이었습니다. 그 과정엔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오르면 이런 상품들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더 사야 하고 그 매수가 주가를 다시 밀어올리는 구조였습니다. 상승이 더 큰 상승을 낳는 흐름이 있던 거죠. 문제는 이게 하락할 때는 더 큰 하락을 낳는 식으로 거꾸로도 굴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대형주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번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그동안 함께 올랐던 주도 업종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한쪽으로 몰렸던 자금과 빚이 한꺼번에 같은 출구로 빠져나가려 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 호재가 있던 종목조차 이 흐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오늘 낙폭은 분명 컸지만 이걸 AI라는 이야기 자체가 끝났다는 신호로 단정 짓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반반 미국에서 메모리 대표주인 마이크론은 오히려 6% 넘게 올랐습니다. 메모리 업황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미국 메모리주도 같이 빠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금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처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충격은 없었고 4.5% 안팎에서 움직였어요. 뚜렷한 AI 관련 악재가 새로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셋째, 오늘 하락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3% 가까이 내렸고 토요타를 제치고 일본 시총 2위에 올랐던 메모리 기업 키오시아도 15% 급락했습니다. 은 가격도 장중 5% 넘게 빠졌고요. 시장 전반에서 빚을 줄이는 이른바 디레버리징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국인이 장 막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현물은 팔았지만 선물은 사들였다는 건 방향을 완전히 비관으로 돌린 건 아닐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신호고요. 그러니 오늘은 그간 매수세가 워낙 강했다 보니 그 반대급부로 급격한 정산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급락한 대형주를 대규모로 받아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기 같은 주도주를 동시에 팔면서 그 매도 규모가 개인의 매수를 압도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환율이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달러 원 환율은 1,538원 안팎에서 추가 급등으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환율까지 흔들렸다면 외국인 매도가 더 빨라졌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버틴 곳을 짚어두겠습니다. 대체로 경기를 덜 타는 방어적인 업종이었어요.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주가 8% 넘게 올랐고 음식료와 일부 통신주가 보합권을 지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컴퓨팅 개발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양자 보안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고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기대에 일부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건 지수가 반등해서라기보다 급락장에서 자금이 잠시 피해간 성격이 강합니다. 오늘 투자 심리를 추가로 늘은 정책 변수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주식과 부동산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언급되면서 개인 투자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여기에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다시 한번 불발된 점도 단기 수급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좁게 쌓여온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풀린 하루였습니다. 낙폭은 분명 컸습니다. 다만 간밤 미국 메모리주는 올랐고 금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하락이 한국만의 일도 아니었고 외국인은 장 막판 선물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주의 분기점은 분명합니다. 올해 한국 시간 목요일 아침에 나올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업황이 실제로 탄탄한지를 숫자로 확인해 줄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같은 조정이 일시적인 청산에서 그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숫자에서 잠시 눈을 떼고 차분히 하루를 마무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국장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예요. 잠깐 숨 돌리고 벨리 스페이스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아, 제가 주식을 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저는 주식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 유리 멘탈이라 안정적으로 이제 우량주에만 넣고 있었는데 요새 주식은 잘 모르겠네요. 어떤 게 안정적인 건지. 네, 종필님님 말씀처럼 국장이 도박장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세상이 좀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퇴근길 잘 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덥죠? 이제 슬슬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스기님은 이제 육아로의 출근이시라고. 하지만 행복도 같이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제 퇴근길 벨리 스페이스 다이브로 넘어올게요. 오늘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글들로 골라봤어요. 벨리에서 두 편을 가져왔는데요. 그럼 첫 글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먼저 우고님의 글이에요. 제목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예요. 우고님이 직접 쓴 글은 아니고 닉 맥기울리라는 미국 작가의 글을 우리말로 옮기고 뒤에 우고님 생각을 붙인 건데요. 시작은 최근 화제가 된 사연이에요. 41살에 일찍 은퇴한, 그러니까 파이어족 남성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아내한테 루저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 돈은 충분하거든요. 현재 자산도 한국 돈으로 30억쯤 있고 은퇴 자금도 10억쯤 있고 지금도 금융소득이나 투자로 교사인 아내보다 2배를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시간도 남아도니까 아내가 일하러 간 평일 낮엔 혼자서 종일 GTA 같은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이걸 보고 아내가 루저라고 한 거죠. 남편은 억울해해요. 이제 돈 벌 이유가 없는 자산도 쌓았고 또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원글은 아내가 본 건 다른 거라고 말해요. 아내는 그냥 돈 모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같이 살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고요. 남은 인생이 40년, 50년은 될 텐데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게임만 할까?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을 짚는데요. 돈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부자랑 복권 당첨자가 있으면 똑같은 자산이라도 전자가 더 선호될 거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진짜 매력적인 건 돈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은 사람의 매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 정말 중요한 건 의욕과 추진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37개 문화권을 조사한 진화 심리학 연구에서도요. 남녀 모두 배우자를 고를 때 돈을 잘 벌 전망보다 야망과 근면함을 더 중요하게 봤대요. 돈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믿음직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미래에도 믿음직할지 어떨지는 보장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야망에 끌린다는 거죠. 그러면 매력을 지키려면 평생 일해야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글이 말하는 건 파이어의 진짜 목적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든 안 받든 열정적으로 할 일을 찾는 거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대략적인 글의 내용이고요. 돈이 매력의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할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우고님이 왜 이 글을 골라 소개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은 안스님의 글이에요. 제목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안스님은 2달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대요. 거리도 늘고 가을 하프 마라톤까지 신청했고요. 그렇게 달리기 생각이 많아지다 소설가 하루키의 책을 한 권 주문해서 읽어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책에서 나온 하루키의 생각들을 인상 깊게 읽으셨다고 합니다. 먼저 흥미로운 건 하루키는 글이 잘 써질 때 오히려 펜을 놓는데요. 더 쓸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멈춰야 다음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다시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안스님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을 할 때도 보면 갑자기 일이 잘 되는 날이라고 해서 밤새까지,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는 다음날 페이스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끊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키가 말하는 글쓰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키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육체 노동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영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적극적으로 소재를 찾아내고 흔들림 없이 창작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글쓰기와 달리기가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매일 쓰고 달릴 수 있는 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격에 맞아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스님이 공감을 표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십니다. 그건 바로 매일 하는 일이 몸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글을 매일 쓰면 글 쓰는 근육이 필요한 몸이 되고요. 쇼츠를 3-4시간 멍하니 보면 도파민이 필요한 몸으로 각인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두 시간쯤 뭐 어때 싶던 그 시간이 가볍지 않게 느껴진대요. 이런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당신이 보낸 하루가 곧 당신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글 전체를 압축하는 멋진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3가지 질문을 남겨요. 나는 매일 내 몸에 무엇을 각인시키고 있는가? 내 몸은 어떤 방향으로 각인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 글도 좋은 글이니까 다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화요일 저녁이네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네, 제일 어렵죠. 제 몸에 건강한 거를 계속해서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몸에 나쁜 거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조금 힘이 없으실 수도 있는 화요일 저녁인데요. 그래도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화요일 저녁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운동이 싫었는데 요새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PT를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서 힘이 없죠. 그래도 좋은 날이 꼭 올 겁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너무 그 숫자에 오늘은 이제 눈을 좀 떼시고 행복한 것만 바라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네, 전 내일 오전 8시 15분 이 자리에서 미국장 마감 시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